여러분, 우주 주식 얘기 나오면 보통 스페이스X부터 떠오르시죠?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2026년 2월에서 4월, 나사가 사람을 태우고 달을 다시 보러 갑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런데 이 이벤트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뉴스에 나오는 그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확정된 예산입니다. 나사 감찰관 추정치로 아르테미스 관련 비용이 2012년에서 2025년 누적 930억 달러 수준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즉, 이미 돈이 들어간 판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판에서 계산서를 진짜로 나사에 끊는 회사 세 곳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올드 스페이스는 느리고 비싸고 구닥다리다.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SLS 오리온은 비용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정부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서 시선이 갈립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이 아니라 확실한 예산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초반 임무들에서 나사는 비용 보전형 계약을 많이 사용해왔고 이 구조는 원가 상승이 세금으로 전가되기 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멋있음이 아니라 청구서예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정말 멋지죠? 아파트만한 동체가 우주 경계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여 구조물에 캐치되는 장면은 다시 봐도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 중요한 점은 로켓이 멋있냐가 아니라 누가 나사에 청구서를 넣고 돈을 받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 4명을 태우고 달 근처를 돌고 돌아오는 미션입니다. 일정이 계속 밀렸는데 지금은 보통 첫 발사를 2월 초에 그리고 3, 4월 추가 백업 같은 식으로 예상하고 관리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연쇄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하면 아르테미스 3호, 4호, 그 다음은 기지, 보급, 인프라로 번집니다. 즉, 한 번에 끝나는 매출이 아니라 연속 미션의 첫 단추입니다. 그럼 영상 주제에 맞는 수혜주가 무엇이냐? 여기서 대부분이 보잉을 떠올립니다. SLS 쪽에서 이름이 크니깐요.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보잉을 사라, 팔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바꿉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대 운영을 먹는 회사. 둘 중 뭐가 더 매력적이냐? 록히드 마틴은 오리온 쪽 핵심입니다. 즉, 우주인이 타는 쪽입니다. 여기서 록히드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우주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방산, 정부 계약, 포트폴리오가 넓어요. 우주가 흔들려도 0으로 무너질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보죠. 록히드 마틴의 ROE가 62.8%에서 68.48%로 표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 기관에서는 1월 초 기준 ROE를 112.48%로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ROE는 회계적으로 자본이 얇아져 높게 보일 수 있으니 절대 지표라기보다는 회사의 산업 내 체급, 자본구조 감각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멘텀은 하늘 위가 아니라 발사대 아래에서 돈을 법니다. 로켓 조립, 테스트, 카운트다운, 현장 지원. 이런 운영, 엔지니어링은 하드웨어처럼 한번 팔고 끝이 아닙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2호 카운트다운 리허설에서 300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했다는 공개 자료도 있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우주 산업의 구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션이 계속되면 사람이 계속 필요하고 운영이 계속 필요하고 돈이 계속 나갑니다. 세 번째는 무구입니다. 무구는 로켓이 올라갈 때 방향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부품 같은 정밀 제어 쪽으로 오래된 플레이어입니다. SLS 관련 공급 이력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참고하겠습니다. 무구 회사의 2025 공시 기준으로 스페이스 앤 디펜스 매출이 11억 달러로 잡혀있고 2026 예상 가이던스도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1% 추가 상승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 국방이 회사의 의미 있는 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왜 무구가 곡괭이냐? 발사체가 SLS든 상용 발사체든 정밀 제어 부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이 어디서 나오든 곡괭이는 필요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사기죠. 이제 리스크를 확인해 봅시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잉의 SLS, 록히드 마틴의 오리온은 비싸다는 비판이 늘 붙고 상용 발사체로 전환하자는 압력도 계속 나옵니다. 즉, 이 시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예산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 방이 아니라 록히드처럼 체급 있는 방산 우주 혼합형, 아멘텀처럼 운영, 서비스형, 무구처럼 부품, 인프라형,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걸로 분산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일정이 늘 밀렸고 열차 폐막 등 기술 이슈가 일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당일을 마치려는 투자가 아니라 발사 이후에도 돈이 남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돈을 버는 건 로켓이 멋있는 회사가 아니라 나사에 청구서를 넣고 돈을 계속 받는 회사입니다.
탑승체의 로키드, 발사체 운영의 아멘텀, 필수 부품의 무그. 이 세 개만 보셔도 테마가 아니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는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